이화 깨진 믿음. 형제의 가면이 벗겨지다. 유언장이 공개되고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아버지의 49제도 치르기 전에 이미 형제들 사이의 관계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악화되어 가고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그동안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던 법무법인을 찾아갔습니다. 고급 정장을 차려입고 가죽 서류 가방을 든 채로 말이죠. 그의 마음속에는 한 가지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유언장에는 분명 문제가 있을 것이다. 변호사님, 정말 이 유언장을 뒤집을 방법이 없나요? 그의 목소리에는 간절함이 배어 있었습니다. 젊은 변호사가 유언장을 꼼꼼히 살펴본 후 고개를 저었습니다. 죄송하지만 모든 법적 요건을 완벽히 갖춘 유언장입니다. 필체 감정도 마쳤고 작성 당시 정신 상태도 문제 없었다는 의료 기록도 있습니다. 그럼 유류분 청구는 어떤가요? 물론 가능합니다. 하지만 고인께서 워낙 신중하게 분배하셔서 법정 유류분을 침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감정적으로 납득이 안 가실 뿐이죠. 큰아들의 얼굴이 붉어졌습니다. 감정적이라고요? 제가 48년을 살면서 아버지를 위해 한 일들을 생각해 보세요. 대학도 아버지가 원하는 곳으로 갔고 직장도 아버지 뜻에 따라 선택했어요. 결혼도 아버지가 좋아하실 만한 사람으로 했고요. 변호사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고객님의 마음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법적으로만 따지면 안 됩니다. 큰아들이 책상을 세게 쳤습니다. 제가 장남이에요. 우리나라 전통에서 장남이 집안을 이어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닌가요? 한편 막내 아들은 형들의 차가운 시선을 견디기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회사에 나가기도 어색했고 형들과 마주치는 것도 피하고 싶었습니다. 그는 어머니를 찾아뵈었습니다. 어머니는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로 많이 수척해지셨지만 그래도 막내를 위해 미소를 지으려 노력하고 계셨어요. 어머니, 저 정말 모르겠어요. 아버지가 왜 저한테 이렇게 많은 유산을 남겨주신 건지. 어머니가 막내의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아버지 마음을 모르겠니? 너만 아직 제대로 자리를 잡지 못했잖아. 형들은 모두 자기 사업도 있고 집도 있고 안정되어 있는데. 하지만 형들이 이렇게 화를 낼 줄은 몰랐어요. 어머니의 눈에 걱정이 가득했습니다. 나도 이렇게 될 줄은 몰랐단다. 아버지께서 형제들이 사이좋게 지내길 그렇게 바라셨는데. 그때 갑자기 현관문이 거칠게 열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큰아들이 들어왔습니다. 그의 표정은 일주일 전보다 훨씬 더 굳어 있었어요. 어머니, 막내 왔네요. 인사치레조차 생략한 채 큰아들은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습니다. 막내야, 솔직히 얘기해보자. 너 아버지한테 뭔가 말씀드린 거 있지? 무슨 말씀이세요? 아버지께서 유언장을 쓰시기 전에 너 혹시 아버지한테 돈이 필요하다거나 어려운 상황이라거나 그런 얘기 한 적 없어? 막내 아들이 당황하며 대답했습니다. 형, 그런 적 없어요. 정말로요. 정말로? 큰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날카로워졌습니다. 그럼 왜 아버지가 갑자기 이런 유언장을 쓰셨을까? 평소에 나한테는 내가 장남이니까 집안을 부탁한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더니 어머니가 중재하려 했습니다. 얘들아, 제발 싸우지 마라.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하지만 큰아들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싸움이 아니라 정당한 의문 제기예요. 막내가 평소에 아버지께 어떻게 말씀드렸는지 정확히 알고 싶은 거예요. 막내 아들이 일어서며 말했습니다. 형, 정말 그런 적 없다니까요. 저도 이렇게 많이 받을 줄 몰랐어요. 몰랐다고? 5억의 아파트 세 채에 회사 지분까지 받으면서 몰랐다고? 형, 뭐가 형이야? 너 때문에 내 인생이 얼마나 꼬였는지 알아? 큰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커졌습니다. 어머니가 깜짝 놀라 두 아들을 말렸지만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장남으로서의 책임감 때문에 모든 걸 참고 살았어. 내가 하고 싶은 일도 포기하고 아버지가 원하는 대로 살았다고. 그런데 결국 뭐야? 결국은 너만 챙기신 거야? 막내 아들도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그럼 저는 뭐예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형만 아버지를 사랑한 게 아니라고요. 사랑했다고? 그럼 왜 회사에 나와서 일은 안 해? 맨날 취미 생활이나 하면서.
저 나름대로 열심히 했어요. 나름대로? 큰아들이 비웃었습니다. 그 나름대로가 뭐야? 한 달에 며칠 나오는데? 이때 둘째 아들도 집에 들어왔습니다. 그도 큰형과 비슷한 표정이었어요. 일주일 동안 속으로 끓어오르던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뭔 소리가 이렇게 커? 밖에서도 들렸는데? 큰아들이 둘째를 보며 말했습니다. 오, 둘째 왔네. 때마침 잘 됐어. 막내한테 좀 물어보고 있었어. 둘째도 막내를 째려보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솔직히 말해봐. 너 아버지한테 뭔가 말씀드린 거 있지? 아니면 아버지를 어떻게 설득한 거야? 형들 정말 아니에요. 저도 깜짝 놀랐다니까요. 둘째가 흥분하며 말했습니다. 깜짝 놀랐다고? 그럼 거절하면 되잖아. 왜 안 거절해? 거절이요? 당연하지. 아버지, 저는 이렇게 많이 받을 수 없습니다. 형들과 공평하게 나눠주세요. 이렇게 말씀드렸어야지. 막내 아들이 어이없다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에 어떻게 거절해요? 유언장이 이미 써진걸요. 그럼 지금이라도 포기각 썼어.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포기각 써요? 그래, 유산 중 절반은 우리한테 넘겨. 그게 상식이야. 막내 아들이 당황하며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말씀하셨어요. 얘들아, 제발. 아버지가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잖니. 하지만 큰아들은 듣지 않았습니다. 어머니, 이건 아버지 뜻과는 다른 문제예요. 이건 상식의 문제라고요. 둘째도 거들었습니다. 맞아요, 어머니. 형제끼리 이렇게 차별받으면서 살 수는 없어요. 막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들, 제가 뭘 잘못했는지 모르겠어요. 아버지께서 그렇게 해주신 건데 제가 어떻게 해요? 뭘 잘못했냐고? 큰아들이 다가오며 말했습니다. 너는 평생 응석바지로 살았잖아. 아버지 앞에서는 착한 척하고 뒤에서는 우리 흉이나 보고. 그런 적 없어요. 없다고? 그럼 지난번에 내가 아버지한테 혼났을 때 너 뭐라고 했어? 큰형이 요즘 너무 바빠서 집에 자주 못 온다고 하지 않았어? 막내 아들이 당황했습니다. 실제로 그런 말을 한 적이 있었거든요. 하지만 그건 형을 걱정해서 한 말이었는데, 그건 형을 걱정해서, 둘째가 끼어들었습니다. 그럼 나는? 나한테도 그런 식으로 말했지? 막내 아들이 입을 다물었습니다. 형들의 추궁에 점점 말문이 막혔어요. 큰아들이 계속해서 말했습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우리는 지금까지 얼마나 힘들게 살았는지 알아? 아버지 기대에 부응하려고 가족의 기둥이 되려고 얼마나 노력했는지. 저도 노력했어요. 노력했다고? 둘째가 비웃었습니다. 그게 노력이야? 아버지한테 용돈 달라고 하는 게 노력이야? 이 말에 막내 아들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형, 그건 너무해요. 저도 아버지를 사랑했다고요. 사랑했다면 이렇게 독차지하지 마. 큰아들이 소리쳤습니다. 그때 딸이 집에 들어왔습니다. 집 앞에서부터 들리는 고함 소리에 놀라서 급히 온 것이었어요. 오빠들 뭐 하는 거예요? 이게 무슨 일이에요? 큰아들이 딸을 보며 말했습니다. 때마침 잘 왔어. 너도 막내한테 말해봐. 이건 말이 안 된다고. 딸이 상황을 파악하려 했습니다. 무슨 일인데 이렇게 싸워요? 둘째가 설명했습니다. 막내가 유산을 혼자 독차지하려고 해. 저 그런 거 아니에요. 막내가 억울하게 소리쳤습니다. 딸이 진정시키려 했습니다. 오빠들 일단 진정하고 차근차근 얘기해요. 막내도 당황스러울 거예요. 하지만 큰아들은 이미 감정이 폭발한 상태였습니다. 당황스럽다고? 5억을 받으면서 당황스럽다고? 형. 막내 아들도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해요? 저도 가족이라고요. 가족? 큰아들이 냉소적으로 웃었습니다. 가족이라면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눠야지. 혼자만 다 가져가려고 하는 게 가족이야? 저 혼자 다 가져가려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야? 포기각서 쓸 거야, 안 쓸 거야? 막내 아들이 고민에 빠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형들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아버지의 뜻이라는 생각도 있었거든요. 형들, 시간을 좀 주세요. 생각해 볼게요. 생각해 볼 게 뭐 있어? 둘째가 다그쳤습니다. 지금 당장 결정하면 되잖아. 어머니가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소리쳤습니다. 그만해. 다들 그만 좀 해. 모든 사람이 어머니를 바라봤습니다. 평생 큰 소리 한 번 낸 적 없는 어머니의 외침이었거든요. 어머니가 눈물을 흘리며 말씀하셨습니다. 너희 아버지가 돌아가신 지 겨우 일주일밖에 안 됐는데 벌써 이렇게 싸우고 있니? 아버지가 이걸 보시면 얼마나 가슴 아파하시겠니? 큰아들이 어머니께 말했습니다. 어머니, 저희도 아버지를 사랑해요. 하지만 이건 너무 불공평해요. 어머니가 고개를 저으셨습니다. 불공평하다고? 아버지께서 너희들을 다 생각해서 하신 일인데. 둘째가 반박했습니다. 그럼 저희는 생각 안 하신 거예요? 막내만 생각하신 거예요? 어머니가 한숨을 쉬며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께서는 너희 모두를 사랑하셨어. 하지만 막내가 제일 걱정됐던 거야. 너희는 모두 자리를 잡았는데 막내만. 그것도 핑계예요. 큰아들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막내가 자리를 못 잡은 건 자기 책임이잖아요. 막내 아들이 더 이상 참을 수 없어서 일어났습니다. 형, 이제 그만해요. 저도 할 말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막내를 바라봤습니다. 막내 아들이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형들이 생각하는 것처럼 저도 아버지한테 응성만 부리며 산 게 아니에요. 저도 나름대로 열심히 살려고 노력했어요. 다만 형들만큼 성공하지 못했을 뿐이에요. 큰아들이 비웃으며 말했습니다. 그게 변명이야? 노력했다면 결과가 나와야지. 형은 정말 너무해요. 막내 아들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도 형들만큼 아버지를 사랑했어요. 그런데 왜 이렇게 몰아세우는 거예요? 딸이 중재하려 했습니다. 오빠들 정말 그만해요. 이렇게 싸워서 뭐해요?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어버린 것 같았습니다. 큰아들이 막내에게 최후 통첩을 했습니다. 좋아, 막내야. 마지막으로 묻겠다. 유산을 형제들과 공평하게 나눌 거야, 안 나눌 거야? 막내 아들이 고개를 들며 말했습니다. 형, 이건 아버지의 뜻이에요. 제가 함부로 바꿀 수 없어요. 아버지의 뜻? 큰아들이 크게 웃었습니다. 그래, 좋다. 그럼 이제부터 우리는 남남이야. 형, 남남이라고. 너 같은 동생은 없어. 큰아들이 집을 나서려 할 때 둘째도 따라 나섰습니다. 둘째가 막내를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막내야, 너 정말 후회하게 될 거야. 돈은 있어도 형제는 없을 테니까. 결국 거실에는 어머니와 딸 그리고 막내 아들만 남게 되었습니다. 어머니가 주저앉으며 울음을 터뜨리셨습니다. 이게 뭐니? 이게 뭐니? 딸이 어머니를 부축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괜찮아요. 오빠들도 시간이 지나면 이해하실 거예요. 하지만 막내 아들은 알 수 있었습니다. 이미 돌이킬 수 없는 강을 건너버렸다는 것을. 평생 존경하고 사랑했던 형들이 자신을 완전히 등돌렸다는 것을. 그날 밤 각자의 집으로 돌아간 형제들은 각각 다른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큰아들은 아내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이제 정말 끝이야. 막내와는 연을 끊을 거야. 아내가 걱정스럽게 말했습니다. 여보, 그래도 혈육인데. 혈육이 뭐야? 돈 앞에서는 혈육도 없어. 둘째 아들도 비슷한 마음이었습니다. 아내에게 하루 종일 푸념을 했어요. 진짜 기가 막혀. 막내 놈이 완전히 변했어. 예전에는 그래도 순진했는데 이제는 완전히 욕심쟁이가 됐어. 한편 막내 아들은 혼자서 아버지의 유품을 정리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아버지, 왜 이런 유언장을 쓰신 거예요? 형들과 사이가 이렇게 나빠질 줄 아셨으면서도. 하지만 아버지는 더 이상 대답해 주실 수 없었습니다. 가족의 화목을 그렇게 바라셨던 아버지의 마지막 소원은 오히려 가족을 완전히 갈라놓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과연 이 가족에게 화해의 기회는 다시 올 수 있을까요? 돈이라는 것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 가족의 정마저 한순간에 무너뜨릴 수 있는 것인지를 적나라하게 보여주는 순간이었습니다. 마이너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오늘의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형제들 사이의 균열이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깊은 골로 변해가는 모습을 지켜보셨습니다. 서로를 사랑했던 형제들이 돈 때문에 남남이 되어가는 안타까운 현실. 과연 이들에게는 어떤 시련이 더 기다리고 있을까요? 다음 이야기에서 더욱 충격적인 진실이 밝혀집니다. 많은 기대 부탁드립니다.